모든 일은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축구를 광적으로 사랑하는 국민 전체가 스스로에게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만들기에 충분히 깊은 연이은 두 번의 상처였습니다. 첫 번째는 브라질을 상대로 한 0-5의 무기력한 패배였습니다. 이는 전술적인 순진함을 고통스럽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태극전사의 자부심에 대한 치욕적인 따귀였습니다. 곧이어 파라과이를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것은 슬픈 승리였습니다. 텅 빈 좌석과 침묵이 홈 관중들의 가장 통렬한 항의의 목소리가 되었던 싸늘한 경기장에서 펼쳐진 승리였습니다. 잔은 이미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씨는 한 외부인의 말 한마디에서부터 거대하게 타올랐습니다. 파라과이의 구스타보 알파로 감독은 경기 후 실망의 안개를 찢어버리는 듯한 경고의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활용하십시오. 그 말은 비록 전문적인 논평에 불과했을지라도 5천만 한국 국민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들끓던 가장 거대한 두려움을 정확히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실망감을 우리는 영웅 손흥민의 전성기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통스러운 자성의 물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 KFA와 특히 홍명보 감독에게 쏠린 압박은 이제 더 이상 물밑의 파도가 아닌 진정한 폭풍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름이 끓고 불이 타오르는 상황 속에서 KFA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언된 목표는 팬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해할 수 없는 전술에 대한 해명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과를, 겸손을, 그리고 변화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불태우고 있는 분노의 불길이 진정성으로 꺼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다리가 놓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곧 받게 될 것이 견고한 벽, 심지어 노골적인 선전포고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국 유수의 언론사에서 온 수백 명의 기자들이 마치 총구처럼 연단을 향해 카메라를 겨눈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은 납처럼 무거웠고 오직 마른 기침 소리와 카메라의 희미한 찰칵거림만이 그 정적을 깼습니다. KFA 회장이 먼저 발언대에 섰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공허한 외교적 수사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팬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표팀은 중요한 과도기에 있으며 인내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애썼고 주인공을 위한 길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것이 어색한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홍명보 감독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비로소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뉘우침의 기색이라곤 조금도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랐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방 안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방 전체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어떠한 사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도전적인 자기 방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 기자가 팬들이 대표팀의 전술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는 질문을 던지자 홍 감독의 입가에 가벼운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관중들이 전술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팬들의 믿음의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프로축구는 전자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중석에 앉아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대답에 담긴 오만함은 실로 믿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라질전 대패를 언급할 때 그의 어조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 더욱 무겁게 내리쳤습니다. 여러분이 이기고 싶다고 해서 브라질이 이길 수 있는 팀입니까? 세계 축구 지도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가전에서 우리의 임무는 실험하고 실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월드컵 예선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이 평가전들은 배우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앞선 두 대답이 비수였다면 마지막 일격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오만함의 절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비판을 수용하여 변화할 의향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국 언론 역사에 재앙으로 기록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전술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가전 이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가오는 경기들을 기다린 후에 판단해 주십시오. 방 전체가 정확히 2초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이어진 폭발의 2초였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우박처럼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서로를 쳐다볼 필요도 없이 자신들이 방금 역사적인 미디어 참사, 이 나라 최고의 축구 전설 중 한 명의 공개적인 자살 행위를 목격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장 스스로가 불길의 기름 한 통을 통째로 들이부은 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째서 한 명의 전설, 과거 모범적이었던 주장이 이토록 어리석게 행동한 것입니까? 그 해답은 상처 입은 자아의 논리에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그 비판들을 대표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설적인 조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자아, 자신의 절대적인 전문적 권위에 대한 정면 공격으로 간주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곧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대화 대신 대결을 선택했습니다. 겸손 대신 내면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오만함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슬픈 진실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의 팬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하기 좋아하는 성가신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야말로 대표팀의 영혼이자 원동력이며 가장 크고 충성스러운 주주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알파로 감독의 말을 기억해냈을 때 그 대조는 너무나도 쓰라릴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상대팀 감독조차 한국 축구의 가치를 알아보고 존중을 표했는데 정작 그들의 감독은 대표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친 바로 그 사람들을 비방하고 멸시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그가 국민 전체의 감정과 기대와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종이 위의 숫자와 전술 도표만을 보았을 뿐 대표팀이 자부심과 명예의 상징이며 영혼 없는 실험 따위로 측정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남과 동시에 진정한 언론의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국의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사설과 함께 더없이 신랄한 헤드라인을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한면에 참사, 홍명보 감독, 5천만 팬에게 선전포고라는 거대한 제목을 뽑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만이 신뢰를 파괴했다. 사과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골닷컴 한국판은 전술이 아니라 태도가 홍 감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날카롭게 논평했습니다. 분노는 전국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청와대 웹사이트에는 홍명보 감독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그것은 스포츠 관련 문제로는 전례 없는 기록인 100만 명의 서명을 돌파했습니다. 붉은 악마를 비롯한 최대 서포터즈 그룹들은 감독이 교체될 때까지 대표팀 경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분노는 이제 단순한 축구 팬을 더 넘어 대중 전반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들 평범한 시민들은 국가의 상징을 손에 쥔 사람의 오만한 태도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불을 끄기 위해 조직되었던 기자회견은 전면적인 실패로 끝났습니다. KFA는 하나의 균열을 메우려 했지만 결국 대표팀과 팬들 사이에 머울 수 없는 심연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기장 위에서의 승패나 전술 이야기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언행의 문화, 존중, 그리고 온 국민의 신뢰를 받은 리더의 자격에 대한 위기가 되었습니다. 분열의 유령이 국가대표팀을 뒤덮고 있습니다. 선장은 스스로를 선원들과 그리고 뒤에서 지지하던 거대한 바다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배는 경기장의 강대한 적수가 아닌 바로 그 내부로부터 불어오는 가장 거센 폭풍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풍랑 가득한 미래를 바라보며 외롭고 무력하게 서 있는 손흥민과 동료들의 모습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